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있죠. 특히 바닥과 고점을 통한 매매 방법을 위해서 승률을 굉장히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매일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1강과 2강, 3강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플러스 알파. 왠지 부족했던 그 약간의 그 빈틈, 그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오늘 세 가지 팁을 통해서 승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매매 지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RSI 지표,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RSI 지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RSI란 뭐죠? RSI란 R, 상대적인, 그리고 S는 스트렝스, 강도죠. 상대 강소 인덱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의 주가가 얼마나 강하냐를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이동평균선 혹은 뭐 캔들에 대한 패턴들, 이런 것들이랑은 다르게 주가가 힘이 강하냐 약하냐, 말 그대로 이거는 수급을 분석하는 도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추세를 분석하고요, 수급을 분석하고 변동성을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왜 이런 것들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냐면, 재료, 뉴스 같은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게 되면 늦는단 말이죠. 근데 항상 보면은 요즘에도 보시면 뉴스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 주가가 그 뒤이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악재 같은 것도 피해야 되겠지만 호재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이 정보라는 것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것들이죠. 뉴스를 보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어요. 장시간 분석을 해보니까 뉴스가 나와서 실제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건 천상개미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99%래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좀 먼저 이제 투자 들어가는 그런 매수세들,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어떤 바닥 매집하는 그런 매수세들은 언제 들어가느냐, 이런 정보가 나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알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면 우리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뒤늦게 뉴스 보고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하기 전에, 이 이전에 수급이 먼저 들어오는 자리들, 이 자리들을 노려서 공략을 하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고 있는, 최근에 배우고 있는 RSI 지표 역시도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SI, 우리가 실전 매매들을 통해서 많은 매매 기법들을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바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고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과 고점을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알 수 있어요. 바닥에서 사면 되고 고점에서 팔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다 보면은 100%짜리 승률을 가진 기법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지막 부족했던 2%를 채우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동안의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이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 사진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죠. 자,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RSI 지표, 확률을 높이는 팁,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첫 번째로 매수 신호가 많으면 접근 금지. 이게 무슨 얘기지? 자,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첫 시간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 매수 신호가 나오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가 나오면 파는 건데,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드리고 있냐면은 매수 신호가 많으면은 접근 금지라는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랑 다른 내용이 아니냐? 그죠? 그런 질문을 들 수가 있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매수세는 은밀하게 들어온다. 아,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은 해설해 드릴게요. 풀어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차트를 봤을 때 매수 신호가 하나 나와 있는 건 좋아요. 우리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빨간색 화살표 이렇게 나오죠? 이런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건 좋은데 매수 신호가 너무 짧은 기간에 여러 개 나오는 것들을 피하자는 거예요. 왜냐? 이 화살표는 뭐냐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의 표시가 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수 신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매수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들이 사는 것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은밀하게 종목들을 매집하는 그런 매수세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가 너무 많이 매수 신호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접근 금지, 일단은 대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실전 차트를 통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BHI라는 종목이에요. BHI. 최근에 좀 올라갔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실제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주가의 모습이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현재 구간까지 차트를 쭉 이제 압축을 시켜놨는데, 매매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빨간색 신호, 매수 신호도 있고, 매도 신호도 있고, 매도 신호도 있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이 궁금한 뭔지 모르겠는 녹색 화살표도 있고, 신호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빨간색 화살표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매수 신호가 많이 나오면 피하자. 그리고 하나 나온다든지 좀 뚝뚝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구간이 있다면은 이거는 좋게 보시면 돼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세들은 은밀하게 들어오지 이렇게 티나게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매수 신호가 연달아서 다다다닥 나온 이런 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현재 주가는 어때요? 이런 매수 신호가 나온 다음부터는 얼마 가지 못하고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많이 올라가진 못하고 조금 갔다가 바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이거는 시세가 여기서 끝나버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서 하나가 나왔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하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나오는데 많이 갔죠. 자, 보겠습니다. 또 주가 흐름들을 보니까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한 번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나오는 것들 혹은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상승폭이 크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 구간대에서 많이 들어왔죠? 그죠? 여기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용하다가 하나씩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많고 그리고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도 매수 신호가 나왔고 여기서도 매수 신호가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신호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 올라간 상승폭은 굉장히 적다는 것들이고 여기서는 진짜 짧은 순간에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잘못 매매하게 되면 오히려 손절할 수도 있는 구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기간에 많은 것들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서 조용하게 빠지고 있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긍정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차트들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LG U+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저 매수 신호, 빨간색 화살표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제가 아까 매수세는 뭐라 그랬죠? 매수세는 막 동네방네 사방 티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은밀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티 안 나게, 잘 모르게, 조용히. 그래서 이렇게 딱 떠있는 이런 구간들은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 되죠. 짧게 수익 실현 구간 한번 나왔죠. 이거는 내가 중간에 매매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정말 뭐 대단한 자리죠. 여기서 매매를 들어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중간에 조정받았지만은 또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나왔어요.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역시도 단기 급등도 수익 낼 수 있었고 꾸준히 가져가서 나오는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매수가 있었던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너무 매수 신호들, 매수 기회들이 많이 주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신호가 이렇게 막 마구마구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매수 기회들을 잘 안 주는 것이 좋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제 속공 차트를 설정하시고 나서 지표들을 이제 차트에 설정했는데 너무 신호가 많이 나온다. 그런 것들 일단은 피하시라는 거예요. 매수 기회를 많이 주는 종목은 결코 잘 갈 수가 없다는 거. 자, 다음 차트입니다. 자, 요거는 아즈텍 WB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보니까 매수 신호가 한번 여기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한번 나왔었고, 여기서도 나왔었고, 여기서 나왔었어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 오랜만에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그동안에 관심이 좀 멀어졌다가 갑자기 나오는 것들. 자, 여기는 보면은 단기간에 두 개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연달아 나왔지만 주가 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손해죠? 손해봤어요. 여기서도 연달아서 두 개가 나왔지만은 이거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 아즈텍 WB 차트 열어보시고 제 그 1강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화살표 설정법을 적용해 놓으신 다음에 보시면 이게 되실 거예요. 보시면은 단기간에 화살표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어떻다? 이거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접근 금지. 왜냐하면 들어가도 수익은 나기는 나요. 나긴 나는데 너무나 작게 난다는 거. 그리고 너무 빨리 무너져 버린다는 게 최대 단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하나 뚝 나오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하나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박자리죠. 여기서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수익. 그리고 여기서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수익.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져간다. 장기전으로 가져갔을 때도 이런 수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좋은 자리들이죠. 그래서 매수 신호는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실제 매매를 들어갈 때는 매수 신호를 보자마자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에 또 나오고 다음날 또 나오고 이 매수 신호가 여러 번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못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 나온다고 무작정 따라잡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고 며칠 보고 어차피 바닥에 나오면은 이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살 기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못 사더라도 좀 지나간 다음 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좀 해보시고 추세가 올라가는 걸 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신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은 피하자라는 게 첫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코렌이라는 종목이에요. 코렌. 자, 보죠. 첫 번째 팁을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팁은 매수 신호가 너무 많으면은 접근 금지다. 자, 매수 신호 보죠. 자, 여기서 하나 나왔어요. 요건 보니까 약간 수익이 좀 나왔어요. 조금 수익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했는데 너무 빨리 이제 죽어버렸어요.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빼야 되죠. 자, 물량 뺐어요. 그 다음 보니까 또 나왔네. 여기서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죽어버리고 또 신호가 나왔어요. 또 가다가 얼마 못 가고 죽어버리죠. 이런 종목들은 왜 하면 안 되느냐?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거를 못 먹었다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더 큰 수익을 우리가 챙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면 고생이잖아요.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고생.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못 팔았어요. 그러면은 장기간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이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러 차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어때요? 여기 들어가서 수익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이거를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은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이 당시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거의 1년 동안 그냥 빈손이에요. 수익이 없단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매수 신호가 많이 나왔는데 결과 어때요? 가지 못하고 빠져버리죠. 이런 게 이제 손해보는 자리들입니다. 매수 신호가 나왔지만 믿을 수 없는 자리들. 관찰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코렌이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를 보고 있어요. 작년과 재작년 차트입니다. 자, 이 종목의 올해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전에 이어졌던 차트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매수 신호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매수 신호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누구나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
그렇죠? 아까 제가 개나 소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이 지표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네, 좋은 건가? 사자. 이런 게 될 수 있고 이 신호가 나왔다는 거는 매수세가 실제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들어오지 대놓고 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놓고 사는 신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대놓고 매수가 많이 들어갔을 때 신호가 강렬하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개미들이 사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개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나오는 신호,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작은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들. 쭉 올라가죠. 단기 파동 나오고 만약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나는 매수가를 깨지 않으면 가져갈 거야 라는 전략을 했을 때는 이런 수익들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다음 시간에 배울 이 녹색 화살표, 요거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배운다면은 승률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봤습니다. 매매 신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것들이죠.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게.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왜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다.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RSI 매매 기법, 확률을 높이는 두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도에 대한 이야기들 할 거예요. 우리 차트에서 매도는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게 됩니다. 보죠. 자, 매도 신호가 많으면 강한 저항이에요. 자, 아까 전에 매수 신호가 많으면 피하라 그랬어요. 매수가 많으면은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누구나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매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강한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을 해놨죠. 자, 왜냐? 첫 번째, 매도 시에는 먼저 파는 사람들이 임자예요.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벽에 막혔어요. 저항선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예요. 제일 먼저 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수익을 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때는 굉장히 좀 고심고심해서 들어가지만 나중에 매도를 할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지금 안 팔면 내가 손해를 많이 보겠다.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먼저 파는 사람들이 임자예요. 이거는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들이건 할 거 없이 누구나 먼저 팔기 위해서 안달을 씁니다. 애를 쓴단 말이죠. 안달나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빠질 때는 이렇게 매도 신호가 잘 나와요. 눈에 띄게 나오게 되고 매도 신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주가를 빼셔야 돼요. 물량을 빼셔야 됩니다.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자,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닥에서 나오는 것은 무관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점이라는 내용과 바닥이라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배웠어요. 그러면 바닥이라는 거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이런 신호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많이 팔고 있긴 한데 주가가 바닥이야. 그러면은 개인들이 빠져나가는구나 라고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그에 맞게 대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이 종목은 일경산업개발이라는 종목입니다. 일경산업개발.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매도 신호가 많이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외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주가가 바닥에서 있을 때, 즉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두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나왔죠.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자, 매도 신호가 한 번 나왔어요. 팔아야죠. 그렇죠?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 팔면 돼요.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 주가가 보니까 또 누르네. 못 가네. 또 가려고 하면 또 누르네. 못 가네. 계속 누르네. 여기서 매도 신호가 연달아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종목의 주가가 고가냐 저가냐를 보시고 저가에 있다면은 기분 좋게 홀딩 혹은 더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구간들은 바닥은 나와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못 가는데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릅니다. 근데 더 이상 주가를 빼진 않아요. 뭔가 이상하죠.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왜 안 빠질까? 매도 신호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빼야 되는데 주가가 안 빠져요.
이런 것들은 일부러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수익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신호가 나오면 빠져야 되는데, 자, 바닥이 나왔죠. 바닥 매수한 사람들은 들고 가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팝니다. 그죠? 못 가죠. 이 경우에는 주가가 아닌 바닥이 있고 살짝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 자체가 여기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120선, 120선에 대한 이 돌파가 실패했기 때문에 빠지는 구간들인데,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이제 걸려버리게 되면은 이 자리들은 강한 저항선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은 여기를 돌파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인데, 매도 물량이 많은 구간들, 여기는 벽이에요. 강한 매물의 벽이 저항선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들이 돌파한다는 건 힘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도 여기가 저항이 돼서 쉽게 돌파가 어렵다는 것들이죠. 오히려 돌파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판타지오라는 종목인데, 매도 신호가 정말 많이 나온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올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물량 돌파가 못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 금액대에서 계속 눌러요. 계속 누릅니다. 올라가면 누르기만 해요. 그죠? 특정 구간에서 가면 누르고 막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볼 때는 우리가 이 종목은 특정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찍어 누르고 아래에서는 받고 누르고 받고를 반복하는구나. 이거 우리가 보고서 부르는 말이 있죠. 이런 걸 보고서 우리는 박스라고 합니다. 박스권이다. 주가가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 차트에는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죠. 자, 요거는 인디에프라는 종목입니다. 인디에프라는 종목 보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났던 구간들이 있어요. 자, 빠르게 갈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보니까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구간들은 강한 저항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가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는 없어요. 얘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아닙니다. 얘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얘는 바닥에 좀 가까운 것 같아. 그죠? 요거 하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강한 저항 구간이에요. 여기도 강한 저항 구간이고, 여기는 저항 구간이지만 해봐도 괜찮아요. 사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바닥에 가깝고 얘는 바닥에서 멀기 때문에 저항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은 대략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한번 저항이 한번 걸릴 것이고, 쉽게 올라가기 힘들 것이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걸릴 것이고, 여기는 돌파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으면 어렵지 않죠. 매매의 어떤 기법으로 승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팁이 될 것 같아요. RSI 확률이 높인 세 번째 팁인데, 이거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상승 추세에서 잡아라는 내용들인데, 상승 중에 급락 구간, 바로 이거는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차트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이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는 바닥 신호 나왔죠? 여기는 가다가 눌리는 신호입니다. 떨어지는 자리에서 바닥에서 받는 것보다는 일단 급등 나오고 눌리는 구간 잡는 게 유리하다는 것들. 이렇게 마지막 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 지난 시간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까지 잘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RSI에 대해서 고수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지? 개혁을 해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건전한 투자 환경,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4989 전수영입니다. 여행 가기 참 좋은 가을이 다가옵니다. 9월 말쯤부터는 가을에 열리는 축제들이 본격적으로 열리는데요. 이 달력 한번 훑어보시고 가족과 연인들과 또 즐거운 휴가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는 고민은 4989에게 맡겨두시면서요. 오늘은 주식 강호 김대현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작년 대약진을 기록했던 한미약품처럼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한미약품이 당뇨병 신약이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의 5조 원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9만 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86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흔한 질병인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불치병인데요. 암 치료제와 함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자, 즉 새로운 방식의 신약 치료제이면서 완치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임상에 성공하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보니 신약 가치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5조 원대란 엄청난 기술 이전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는 G3BNT 역시 신약 이슈로 대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 규모만 10조 원 훌쩍 넘길 정도로 엄청난 분야에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 높은 신약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이 최근 수개월간 100만 주가 훌쩍 넘는 대규모 물량 매집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센스 아웃의 가능성이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전 세계 5억 명 가량이 앓고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 분야에서 오늘 기업이 이 불치병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신약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특히 기존 치료제는 가격이 굉장히 높고 최악의 경우에는 뇌경색 등의 부작용까지 생기면서 사망까지 이르다 보니 일반화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기업이 개발한 신약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와 효과는 같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때문에 관련 업계와 증권사들은 벌써부터 이번 임상에 성공할 경우 최근 매출액의 25배가 넘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란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번 신약에 기술 이전 계약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대기업에서 인수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면서 이 난치병 관련 라이센스 아웃까지 임박한 상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적과 수급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일부 증권사와 언론사에서 오늘 기업이 성공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연내 기술 수출을 위해 최근 다국적 기업 여러 곳과 긴박하게 협의 중인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특히 회사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최근 들어 지분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이전 계약이 임박한 듯 싶다는 건데요. 자, 게다가 정보력에서 빠를 수밖에 없는 기관이 최근 수개월간 100만 주가 넘는 대규모 물량을 매집했고 일부 증권사 창구 2곳에서 100만 주가 넘게 매집 흔적이 나오고 있는 등 결정적인 수급 신호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때문에 이번 신약 치료제 기술 이전 재료가 나오기 전 지금 자리에서 그 어떤 종목보다 먼저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년 전 200억대 적자에서 오랜 흑자로의 또 턴어라운드가 강조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지난 3개월간의 박스권 하단의 지지를 받는 맥점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바로 알려드립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시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네, 715번입니다. 네, 715번 누르시면 주식강호 김대현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핵심 정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전 세계 인구의 8%인 5억 명가량이 앓고 있는 불치병의 질환에서 동사가 개발한 신약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와는 효과는 같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때문에 관련 업계와 증권사들은 벌써부터 이번 임상에 성공할 경우 최근 매출액의 25배가 넘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부 증권사와 언론사에서 오늘 기업이 성공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연내 기술 수출을 위해 최근 다국적 기업 여러 곳과 협의 중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현직 임직원들의 지분 대량 매수, 게다가 기관이 최근 수개월간 100만 주가 넘는 대규모 물량 매집과 일부 증권사 창구 2곳에서 100만 주 넘게 매집 흔적이 나오고 있는 등 결정적인 수급 신호마저 나오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기관이 최근 수개월간 100만 주가 훌쩍 넘는 대규모 물량 매집까지 나오고 있다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오늘도 궁금하신 사항은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강호 김대원 전문가의 고유번호 715번 누르시면 됩니다. 715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 타입.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종목 맞히기입니다. 카드를 바르게 배열하면 종목이 보입니다. 카드에 적힌 종목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롯데쇼핑입니다. 종합지수 맞히기입니다. 5월 21일 코스피 종가는 1799포인트였고 다음날 2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얼마일까요? 3, 2, 1. 정답은 1828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못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3, 2, 1. 정답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용어는 바로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거래해서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즉, 잉여금 총액이 자본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내재 가치가 높은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부동산 매각 등의 이유로 유보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유보율은 높더라도 현금 흐름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신규 투자 이슈나 경기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용어는 바로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를 알기 위해선 먼저 선물 거래를 우선 알아야 하는데요. 선물 거래란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실물을 인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 현물을 미래 일정 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선물 거래에서 베이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선물 계약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대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접근하게 되지만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간 수급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베이시스를 활용해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비정상적인 순간을 포착해 매매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위험을 회피하려는 해저와 순간 매매 차익을 노리는 재정 거래자 양쪽에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베이시스는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0에 가까워지다가 결국 만기일에 0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이러한 시장을 정상시장 또는 콘탱고라고 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되는 시장을 역조시장 또는 백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이었습니다.